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2개월 연속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 먼저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약 17만 명 증가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선 결과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금융, 자동차 등 주요 밸류업 수혜주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미국의 3월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CPI가 예상치를 웃돈 것에 비하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는데요. 이는 예상치도 밑돌았고 전월 상승률에 비해서도 낮았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 보이면서 혼조세 나타냈는데요. AI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아마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M4 칩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애플도 4% 넘는 강세 보인 가운데 반도체 대표주자 엔비디아도 4%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강세 보여주면서 나스닥 1.6% 넘는 강세 보여줬고요. 다우는 소폭 빠진 가운데 S&P 500 지수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유럽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해 10달 연속 긴축 기조를 이었습니다. 불안한 물가와 국제유가 상승, 또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강보합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1%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8%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2684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엔비디아 포함한 미국 반도체 업종 강세에 반도체주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도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4월 초반 화장품 수출액이 대폭 상승했고요. 또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 온라인 플랫폼 한국 화장품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탄력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매 동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무려 8거래일 연속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5,100억 원 넘게 발을 빼고 있고요. 외국인은 635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무려 11,000계약 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26%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지수는 86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무려 5거래일 연속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전기전자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기관은 252억 원, 외국인은 44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한미반도체 및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반도체 업종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호실적 전망에 관련주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향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통상 AI 산업 발전에는 전력 수요 급증이 따라와 전선주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생성형 AI를 개발해 사용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미
이 전 세계에는 약 8,0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력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리 가격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련주에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가온전선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S일렉트릭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현재 16%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1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3.5%로 동결하면서 10번 연속 동결이 나타났고요.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시비에서도 역시나 동결 기조가 나타나면서 5번 연속 동결이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또 간밤에는 PPI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발표가 됐던 CPI 충격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한 이후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을 체크를 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한편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고요.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도 발표되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로 작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미국의 PPI 예상치가 하회했다라는 부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 부분으로 좀 미국장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CPI 자체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는 PPI가 좀 일부 둔화가 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CPI는 조금 더디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좀 일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굉장히 고착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중간중간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좀 긍정적인 기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PC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생산자에 대한 뭐 식료품이나 에너지 쪽을 제외한 쪽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에너지가와 이제 주거비 쪽에서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부분인데 유가는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 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큰 폭으로 더 안 올라간다는 전제로 또 접근한다면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또 긍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좀 투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거의 4%대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M7 쪽에서도 강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전거래일의 옵션 만기일에 따른 좀 수급적인 변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선물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 기관에 좀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요. 해당 부분들이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뭐 금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약보합권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1%대 거의 다갑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기간에 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부 해소가 되면은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ADR 부분에서도 상당히 개선됐었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 흐름들이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증시 자체는 상당히 좀 단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선물 이탈이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 마이너스 664억밖에 안 됩니다. 전거래 1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높은 환율 1374원인데도 불구하고 전거래 금일까지 했을 때도 누적 순매수 2거래일만 하더라도 9,400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도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반도체의 방향성 그만큼 세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부 소외되는 산업군들 상당히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나 시장의 주도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뭐 PPI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PI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점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앞으로 나올 CPI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될 PC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환율이 올라가지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강하지 않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 알아볼게요. 네, 글로벌 투자처로 한국 증시 이제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자본이 이제 국내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한 15조 정도 넘는 자금이 계속해서 증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요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흐름과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상장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글로벌 꼴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등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지금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국내 상장 지수들의 수익이 물론 기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면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지금 경기가 글로벌 경기 흐름과 좀 비슷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AI 열풍에 따른 어떤 수요의 변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반도체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예전에 어떤 그 환율의 밴드 단이
우리가 이제 위기를 겪었던 그런 시점들을 제외하면 대략 한 1,200, 한 60원 정도, 70원 정도가 상단이었거든요. 그런 가격단에서 이제 환율이 아래로 꺾여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강달러인 이 기조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정상적인 흐름, 그러니까 1,300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그 흐름을 기대하고 지금 굉장히 국내 증시 싸게 보는 시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 해외 그 각 국가들의 자금들 국내 뭐 ETF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국내 증시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들어올 때는 어제 1조 정도, 어제는 뭐 옵션 만기가 있어서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나갈 때는 굉장히 찔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와 2021년도 합산해서 한 55조 매도했던 거 지금 한 절반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비중이 거의 한 29%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제 생각에는 한 35%에서 한 40%까지 외국인 비중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뭐 올해 내년 해서 굉장히 좋은 증시는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중간중간에 그런 부침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상향 기조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투자처로 우리 증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상황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AI 열풍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요인들이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급 상황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어요? 배드 뉴스는 네. 사실 이제 여소야대가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자라면 기존에 이제 지금 여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투세라는 부분도 지금 뭐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또 재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서 어떤 그 1월부터 좀 상승을 해왔던 저 PBR, 뭐 저 PER, 뭐 저 밸류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동력이 좀 많이 꺾이는 부분들, 그에 따라서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배드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고요.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증시를 부양할 부분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는 우려감이 시장에 드리워서 있다라고 배드 뉴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보셨나요? 네, 뭐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그 지금 이제 밸류업 우려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시장에 좀 큰 상승의 역할을 해줬었던 지금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종목군들도 이제 슬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3월 19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정말 수급 자체가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많지만 그 3월 18일부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 PBR과 반도체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수급 중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을 저 PBR 쪽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최근 한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는 상당히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12월 달 특히나 밸류업이 있었던 1월 달부터 우리가 수급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직도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 이제 큰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일부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2차 세미나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초에 나온다고 한다면 한 2주하고도 반 정도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상법 개정이 안 된다는 전제하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저 PBR 관련된 모멘텀 대비에 있을 때 뭔가 확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어낼 그런 이벤트가 과연 발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때가 오히려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흐름들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정당으로 밸류업을 논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밸류 이런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으로 일단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선진 시장은 물론이고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국들 뭐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보더라도 이토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코드 변경까지는 거의 10년 정도, 거버넌스 코드부터 보면 3년이고요. 이토 보고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10년 정도인데, 다른 쪽은 오히려 더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 부분이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모멘텀 붙어주면서 외국인의 지금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보다 지수의 레벨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산업군들을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앞으로 롱 포지션 잡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금융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섹터가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섹터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선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9%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설비 섹터에서도 4.6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가 조선 섹터입니다.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 시즌 기대감 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1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MLCC 안에서는 사막 콘덴서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3.07%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역시도 전력 설비 관련주인 LS 일렉트릭이 섹터 내에선 가장 크게 오르는 가운데 섹터 전반에서는 3%대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락하는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가 정유 섹터입니다. 4.2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국제유가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 4% 넘게 빠지는 모습 지금 시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해운 섹터입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지분이 시간외에서 매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섹터 전반도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1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저 PBR 관련주에 해당하는 보험 섹터에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섹터와 생명보험 sek터 모두 3%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리한 섹터는 건설 대표주입니다. 건설업종이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 부실 관련 위기 설과 그리고 주택 경기 한팔 시달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섹터 전반에서는 2.8%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인 뭐 전력, 전선 뭐 이쪽이 되겠죠. 전력 설비 쪽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고 결국 뭐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 부분 역시 뭐 미국의 어떤 오래된 수요 교체 이런 부분으로 올라오긴 했었지만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구리 가격 상승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라는 부분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비를 계속 교체해야 된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월 들어서 보게 되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시세를 좀 내주는 종목들을 보면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던지 아니면 1분기의 실적이 명확하게 여기는 분명 실적이 좋을 거야라는 쪽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단의 강한 상승 흐름도 그렇고요. 지금 뭐 전력 설비에 따른 어떤 뭐 미국의 교체에 따른 그런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뭐 HD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거는 실적이 안 좋아지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뭐 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제 뭐 미용기기나 이런 쪽 수출입 동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 딴에서의 뭐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인 전선과 전력기기 섹터를 좀 짚어주셨고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수출입 동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용기기 섹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의 위치에 있는 전선과 전력 설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사실 종목을 좀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22일에는 LS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11%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또 7일에는 LS 일렉트릭 역시도 좀 짚어주셨던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좀 과하게 올랐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 넘게 아마 상승이 나올 텐데 좀 이렇게 변압기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아직 산업의 이런 성장 흐름이나 뭐 앞으로 AI 데이터 수요를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AI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변압기에 대한 설치량이 50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5배 수준으로 증가를 해야 되고요. 30년으로 보더라도 지금보다 2.5배가 늘어나야 돼요. 지금 그 노후 변압기 교체하는 거 말고도 2배가 넘게 커져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붙어주는 게 25년부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 폭발적으로 설치량들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그것도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붙으면서 무려 전력 설비가 5배나 더 확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에 대한 변압기만으로도 사실 뭐 최근의 상승이야 AI 데이터 센터랑 같이 엮여서 오른 거지만 그 전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만 원부터 뭐 13만 원, 14만 원 갈 때까지는 그냥 변압기 자체적인 이벤트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었던 것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수출에 대한 PPI 그리고 데이터들, 뭐 실적 다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시장 자체가 지금 2배, 3배 이상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반도체랑 연결성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눌림이 나오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좀 차익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걸 놓고 산업적인 성장으로 본다면 아직도 롱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비중 조절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변압기 쪽,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사업을 총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산업의 그 라인이 거의 뒷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송전, 이 초고압으로 먼저 전환하는 쪽이 먼저 되고요. 그다음 뒷라인에 전선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뿐 거의 같은 궤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선업계들은 이제 변압기보다는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조금은 낮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LS고 그 수출 비중이 한 절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차가 존재하고 수출에 대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상방은 아마 변압기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겁니다. 다만 변압기 산업군들이 계속 움직이게 됐을 때 바늘과 실관계로 계속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롱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LS 같은 큰 기업은 좀 천천히 가고 있지만 같이 말씀드렸던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발로 움직이는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전선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의 상방이 단기간에 뭐 80%에서 100%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상방 흐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압기는 일단 비중 조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변압기 교체 말고도 2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 시점이고요. LS의 경우에 이제 앞서서 전해드린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오늘의 고가로 살펴보니까 15%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 섹터는 바늘과 실처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던 섹터 중에서는 흐름을 어떤 쪽에서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네, 일단은 조금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MRO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선가가 좋고 뭐 신재생 쪽이나 고부가선에 대한 수요는 뭐 워낙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또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MRO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이게 보수적인 흐름에서 계속적인 구독 경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원이 붙어주는 상황이거든요. 조선업 자체는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MRO 시장이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수익성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이쪽도 거의 10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유나 해운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죠. 물론 정유 같은 경우는 사실 WTI나 이런 기준을 봤을 때 거의 소폭 빠졌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종목군들 굉장히 과하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한 2, 3거래를 좀 지켜보시다가 눌림목 매수하시기엔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정유에 대한 이런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상단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해당 부분은 사실 뭐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죠. 이제 수요단에서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정유에서 나온 석유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유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과 연관을 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 쪽에서의 뭔가 모멘텀, 이제 단기간에 부재 이벤트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산업군들에서 하락 산업군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던 쪽에서는 차익을 하고 그 물량들이 빠르게 더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지 못하신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당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는 MRO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화면에서 짚어보진 않았지만 화장품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락하는 섹터의 흐름도 짚어주셨는데요. 정유와 해운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눌림목이 나온다면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리포트가 나와 있었는데 가성비를 내세운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미국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실적 자체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좋고 거기 뭐 미용기기 앞서서 짚어주셨던 부분들 뭐 약간 뷰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래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이쪽 섹터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특히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 기조에는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최근 뭐 한류 열풍이 좀 불면서 국내 이제 어떤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쓰는 뷰티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젊은 층에서의 중저가 브랜드에서 어떤 가성비적인 관점으로 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시장이 이제 좀 축소되었던 부분들이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의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종목들 단에 보게 되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놓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올랐다 생각되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 역시 여전히 지금 향후 나올 실적들을 대비해서 본다라면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계속해서 이쪽 섹터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면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중국발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보니까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중소형주는 이제 뭐 오름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대형주 단에서도 이제는 조금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판매 부진했던 부분이 새로운 제품들 인기를 좀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하면 우리 항상 그 중국인들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리오프닝 이런 이야기를 붙여서 이제 좀 봤었는데 결국 그 요번 제주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나온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인구 그 수가 팬데믹 이전에 한 90% 이상을 이미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면세점에서의 화장품 판매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과 함께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하는 추이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인구가 팬데믹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관광객 증가한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방산 쪽 들고 왔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기반한 산업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정부의 정책발 그리고 산업의 성장도 나오고 있고 수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찍히고 있고 또 산업적인 수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방산 쪽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에 쏠려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52주 신고가를 찍어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에 대한 기조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도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찍고 있고요. 또 특정 그 산업군들 안에서도 한 종목으로 굉장히 쏠리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후발로 이제 현대 로템으로 굉장히 좀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오늘은 그래서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산업 구조는 이제 철도 레일 부분과 이제 방산 부분으로 좀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의 거의 88%가 해당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레일 부분에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조가 나오고 또 유지나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찍히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KTX와 관련된 모멘텀들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일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해외에서도 관련된 수주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K2 전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출입 은행 한도법이 좀 높아진다
지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확대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중동발 부분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방위 산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수출 대국의 흐름들로 보더라도 역대 최고의 방산 정책 자금들이 지금 쏟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나라들에서도 추가적인 이런 정책 자금들이 선택이 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른 수주 모멘텀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쪽에서는 가격이 30%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지상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지만 납기를 한 번도 연기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해외에서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엔 납기 기일이 최우선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퀄리티나 이런 흐름들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들, 특히나 이제 신규 지역인 루마니아에 대한 전차 도입, 요 수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벤트가 터져나올 수 있고요. 또 방산 전반적으로 수출 지역이 4군데에서 12군데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이 방산주에는 또 로템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찍고 일부 약간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세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5,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 직전의 고점 라인인데 해당 부분 뚫어주면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월봉을 바탕으로 강하게 좀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성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신고가 랠리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1차로 45,000원, 2차로 5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깨지게 되면은 이전 직전 고점의 밴드 하단 라인이 다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그때 비중 조절이나 혹은 2차 매수에 대한 시장 라인으로 좀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45,000원, 2차적 5만 원까지 열어두셨고요. 손절 라인 3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네, 섹터는 반도체 섹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 이제 바닥치고 실적이 이제 흑자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낸드의 쇼티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AI 훈풍을 타고 반도체 섹터들 기존의 어떤 보여줬던 산업의 주가 탄력성보다 훨씬 강하게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인데요. 최근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밸류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AI가 붙지 못해서 함께 오르지 못했던 뭐 테스나 원익, IPS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서 반도체가 자리를 잡은 지 꽤나 됐는데 지금 그 주도권을 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저는 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쪽 sek터 여전히 뭐 관심권에 두고 여전히 먹을 구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오늘 또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 대금도 뭐 최근 근래 며칠간의 평균치보다 좀 많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잘 알려진 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이 37%, 42%, 이제 뭐 50%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한 40%, 42% 요 정도 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핀 관련해서 글로벌 마켓 쉐어가 70%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의 개선 뭐 이런 부분과 함께해서 지금 주가는 이미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좀 눌림이 나온다든지 하루 이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저점 매수를 기회로 좀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6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잡아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27만 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2만 원, 손절 라인 2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스타 가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실적을 믿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화장품주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코스메카 코리아와 실리콘투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